폴란드가 도입한 FA50에 관한 현지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중심으로 FA50이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분노에 찬 네티즌들은 FA50이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고 선전했지만 결국은 훈련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기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시발점은 한 언론의 저격 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오넷은 지난 21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8월 15일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FA50은 폴란드인이 조종하지 않고 한국인이 조종한 것이다. 매체는 이어 폴란드 육군의 날을 맞아 열린 퍼레이드는 폴란드군이 소유하고 폴란드 군인들이 운용하는 장비를 시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매한 FA50 전투기의 조종사는 폴란드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라돔 에어쇼에서도 반복되었다. 현재 폴란드에는 FA50을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세부적인 문제는 더 광범하다. FA50이 주둔하고 있는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기지의 일부 조종사는 여전히 미그-29를 조종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공군을 떠나버렸다. 어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숙련된 조종사보다 더 복잡한데 FA50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문제될 수 있는 일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일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에어쇼에서 FA50을 폴란드인이 조종할 것이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행사에서는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던 미그-29에서 이제 서방 항공기인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인 조종사가 함께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한국인 조종사가 태극기를 걸어두지 않았겠죠. 해당 기사가 지적하고자 했던 주된 사안은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병력수를 빠르게 늘리려는 현 정부의 시도가 조종사 질적인 측면에 타격을 주고 있다. 즉, 현 정부의 군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FA50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인은 조수석을 사용했습니다. FA50은 여객기인가요? 이 항공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종 및 운용 측면에서 F-16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조종사를 이전하고 훈련시키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만 결국 FA50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1939년처럼 수백만 명과 함께 가장 먼저 도망칠 지도자들을 수송시키는 데만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FA50을 전투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즉 FA50이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면서 전투는커녕 훈련하는 데에만 해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근거가 전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FA50이 배치 중인 민스크 공군기지는 2010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제 미그-29만 운용하던 기지입니다. FA50으로 훈련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체는 F-16이나 F-35와 같은 서방 항공기이죠. 즉 미그-29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FA50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종법, 운용교리, 기동기술, 장비 조작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공군 감찰관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중장은 조종사들이 디스플레이와 버튼 조작을 위해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했죠. 내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그기와 FA50은 인터페이스, 콕핏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하나이겠죠. 조종사 양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보내주었다는 것. 보통 전투기 납기는 계약 체결 이후 3년 차쯤에 첫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문한 지 10개월 만에 첫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하였고 3개월 만에 총 6대의 납기를 완료하면서 올해 전체 도입 물량의 절반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조종사도 양성되지 않았는데 전투기를 빨리 보낸 한국이 잘못했네. 비록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실제 전투기를 그것도 편대를 이루어서 비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은 일입니다. 실제 전쟁도 아니고 굳이 퍼레이드에 그 귀한 조종사를 이룰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난 2월 폴란드 조종사 4명은 한국 제1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마친 후 조종사 비행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1차 4명, 그리고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 4명 등 모두 8명의 폴란드 조종사를 두 차례에 거쳐 교육하기로 했는데요. 개인별로 배정된 공군 조종 교관과 함께 우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U-10으로 비행 이론과 공중 조작 전반에 대해 11주간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임무기 TA-5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임무 과정을 거친 후에 카이에서 최종 비행 수단 훈련 및 한국인 조종사와 함께 실전 비행을 마친 후에 폴란드로 귀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총 22주간 훈련으로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FA-50을 폴란드 현지에서 비행할 수 있을 거라 폴란드 네티즌들이 생각했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죠. 이와 관련 23 전술공군기지 대변인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서방 항공기로의 기중전환은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트레일러가 달린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나라의 기체를 운전하는 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인 조종사가 폴란드 에어쇼에서 조종하게 된 것은 FA-50이 성능이 부족해서도 또 폴란드 조종사들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이죠. 부족한 건 반대파의 지능뿐. 사실 폴란드 내의 조종사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 때문에 FA-50을 도입한 측면도 있는데요. 기존에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던 M346 훈련기의 가동률은 무려 37.3%에 그쳤습니다. 도입한 훈련기 중 절반 이상이 사용 불능 판정을 받은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인 85%에서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하샤고 국방장관 역시 M346의 낮은 가동률을 비판하면서 FA-50의 높은 가동률이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폴란드의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민스크 공군기지에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을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현재 조종사 포함 70명의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근무 중이며 이는 해외에 구축한 카이 기지 중 가장 많은 상주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비 납품부터 조종, 훈련, 수리 등 24시간 정밀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FA-50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마중물로 FA-50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10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당의 지지자들이 매우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시민연당과 제2야당 PL2050은 현 정부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FA-50이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야당은 총선에서 승리 후 폴란드 국방 정책을 감사하고 군대의 군축을 선언할 것이며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 PIS의 지지율은 31%, 시민연단의 지지율은 27%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 거센 네거티브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쟁으로 인해 최근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현 정부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인데요. 우러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폴란드 농민들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에 PIS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는데요. 급기야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폴란드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폴란드는 우리의 군 현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곡물 수출로 삐걱거릴 때에도 군사 지원은 이와 별개라고 언급했던 폴란드가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익사하는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자칫 구조하는 사람도 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발언도 하였죠. 그렇다면 폴란드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쉽사리 예측할 순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무기 도입으로 민족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에 동참했던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과 더욱 치밀한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체코에서 진행된 나토 데이즈에 FA-50 1호기를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4기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FA-50이었기에 자국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시급했겠지만 체코의 FA-50 참가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루카스 그루진스키 공군 중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와 체코의 상호 운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서로의 역량을 배우는 것이 양국의 안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체코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5세대 F-35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고 나토 공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체코 공군이 F-35의 훈련기로 최적화되어 있는 FA-50의 실물과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공군은 현재 스웨덴으로부터 리스하여 운용 중인 자스-39 그리펜 C-12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루급 전력으로는
자국의 L-159 경공격기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F-35 24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전투기들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인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체코 공군에서 훈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체는 딱 2대뿐입니다. L-159를 훈련용으로 개조한 L-159B로 이 역시 운용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체코와 폴란드의 결속이 끈끈해지는 가운데 F-35 도입을 준비하는 양국에게 있어 훈련용 전투기인 FA-50은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는 오래전부터 FA-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블록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확정된 FA-50은 체코에게 있어 빠른 시기에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이자 또 멀티롤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들급 전투기로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비시그라드 그룹의 슬로바키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미 48기 도입과 MRO 센터 건립 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연계, 훈련, 부품 공급 등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폴란드의 선례에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체코 총리의 발언도 있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폴란드 정치 내부의 문제가 한국 무기 수출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온당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듯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촉진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에 그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한 줄 평, 리얼리즘이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 그냥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